안녕하세요. 삼성자산운용 임광입니다. 찬바람이 부니까 벌써 연말이 가까워진 느낌입니다. 부지런한 분들이라면 25년이 유통기한인 제품들을 하나씩 정리하기도 하고 매번 들어도 잊어버리게 되는 연말 소득공제를 미리미리 준비하기도 하시는데요. 오늘은 연금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많이 듣기도 하고 또 하나씩 가지고 계실 연금저축 그리고 IRP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삼성자산운용 두지영입니다. 연금 투자라고 하면 예전엔 40대, 50대가 주를 이뤘는데 최근에는 젊은 층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네, 이제 똑똑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똑똑하게 연금 계좌도 활용하기 시작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제 지난해는 약 11조 원 가까운 돈이 연금저축 계좌에 들어오면서 노후 소득에 대한 관심이 정말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특이한 점은 기존에는 은퇴를 앞둔 이제 4050, 5060 분들이 연금 계좌에 관심이 많으셨다면 최근 20살 미만의 투자자들도 늘어나고 있고 2030의 가입자도 늘어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절세에 대한 니즈가 커지고 노후 자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 꾸준히 연금 투자에 대한 관심은 높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오늘은 연금 투자 하시는 분들이 연금 저축, IRP 계좌 투자하시면 좋은 이유,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 계좌이자 절세 계좌인 연금저축 IRP에 대해서 쉽게 알 수 있는 영상을 준비했으니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얘기 나누기 앞서 연금 저축에 대해서 참고사항 하나 말씀드리면요. 연금 저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연금 저축 신탁, 그다음 연금 저축 보험, 마지막으로는 오늘 얘기할 연금 저축 펀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연금 저축 신탁은 2018년부터 신규 가입이 중단되었고요. 연금 저축 보험은 공시 이율에 따라서 원리금이 어느 정도 보장되는 구조라서 오늘은 직접 투자를 하실 수 있는 연금 저축 펀드 중심으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후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많이 연금저축 IRP 이야기 들어보셨을 텐데 아무래도 이 두 개가 노후 준비하는데 굉장히 적합하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이제 연금 저축과 IRP 계좌 목적 자체가 노후 자금 마련인데요. 이제 풍요로운 노후 생활 하시려면 이 두 계좌를 잘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연금 저축과 IRP는 둘 다 같은 연금 계좌인데요. 가입 대상, 세액공제 한도, 그리고 중도 인출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앞서서 연금 저축 3층 구조라는 걸 한번 이해해 보시면 좀 더 와닿으실 텐데요. 우리나라는 3층 연금 구조가 있습니다. 국가가 보장해주는 국민연금, 그리고 회사가 보장해주는 퇴직연금, 마지막으로는 개인이 스스로 준비하는 개인연금이 있는데요. 어떤 연금이냐에 따라서 속성도 조금 다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후를 준비하는 상품인데도 굉장히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 네. 그럼 먼저 이제 가입 대상이 다르다고 하셨는데 뭐 어떻게 다를까요? 네, 먼저 계좌 개설 조건이 조금 다릅니다. 연금 저축은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 조금 전에 시작해서 저희가 20살 미만도 계좌 개설 많이 하고 계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누구나 다 계좌 개설이 가능하기 때문이겠죠. 주부도 가능하고 미성년자, 소득이 없는 사람도 연금 저축 계좌는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계좌를 한 개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계좌가 복수로 개설 가능하고요. 반면에 IRP는 소득이 있는 사람만 금융사별로 하나씩 만들 수 있다는 것도 특징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후자금 마련이 목적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노후의 연금처럼 받는 걸 장려하고 있어요. 두 계좌 모두 의무 가입 기간이 있는데요. 5년 이상 납입하시면 55세부터 낮은 세율로 연금처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의무 가입 기간이 5년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52세인 분이 네. 뭐 지금이라도 가입해야겠다. 그래서 가입을 했는데 본인은 60세까지 다닐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은퇴를 하게 돼서 55세 은퇴를 하게 됐다. 그러면 의무 가입 기간을 못 채운 거 아닙니까? 이때도 55세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한가요? 돈의 성격에 따라 좀 다르다고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사를 퇴사해서 받은 퇴직금은 퇴직 IRP라고 하는데요. 그 돈은 의무 가입 기간과 상관없이 55세가 되면 연금처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동일하고요. 하지만 개인이 자유롭게 이제 연말 정산,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이죠. 이 부분 받으려고 추가로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5년 이상 가입 기간이 채워져야 연금처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IRP 가입한 지 5년이 안 됐는데 좀 더 다닐 수 있을까요? 뭐 이렇게 우겨보는 건 좀 어렵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의무 가입 기간이 5년 이상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수령은 또 연금으로 이렇게 나눠서만 받아야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연금처럼 이제 꾸준히 나눠서 받는 거를 국가에서도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납입하시면서 운용하실 때도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일반 계좌에서 가장 많이 투자하신 ETF죠. S&P 500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수익을 보셔서 매도하신 다음에 이익을 얻으시면 그 매매 차익 같은 경우엔 15.4%가 과세되는데요. 연금에서 투자하실 경우엔 그 매매 차익 과세 이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혜택 누리시다가 나중에 불어난 수익을 연금으로 받게 되시면 저율 과세, 연금소득세가 적용되는데요. 연금 수령 나이에 따라서 3.3%에서 최대 5.5% 적용받습니다. 연금을 늦게 수령하면 늦게 수령할수록 세제 혜택은 더 크게 늘릴 수 있는 셈이죠. 그러면 이 퇴직금을 만약에 연금 형태로 수령을 하게 되면 퇴직 소득세도 좀 적게 내던가요? 네, 맞습니다. 퇴직금 역시 나눠서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에서 50%까지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연금저축 그리고 IRP를 절세 미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은데,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복권에 당첨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복권을 한꺼번에 수령해서 또 쌓아놓긴 좀 뭐하니까 이거 연금으로 좀 편안하게 투자를 해야겠다 이랬을 때 10억 당첨됐는데 네. 오늘 한 1억 정도만 연금으로 올해 투자해야겠다 이렇게 넣어놓는 게 가능한가요? 그거는 너무 아쉽지만 불가능합니다. 연금저축과 IRP 모두 합쳐서 연에 넣을 수 있는 한도는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연 1,800만 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전 국민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이라서 연금 투자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많이 넣어서 많이 투자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연말정산할 때는 여기서 1,800만 원 다 받으시는 건 아니고요. 연금저축은 연 납입액을 최대 연 600만 원까지, IRP는 단독 또는 연금저축 합산한 금액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고요.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에 따라서 세액공제율이 13.2%에서 16.5%까지 적용받아 최대 148만 5천 원까지 절세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투자 가능 상품에도 좀 차이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두 계좌에 따라서 투자 가능한 상품도 조금씩은 다른데요. 먼저 공통된 부분은 두 계좌 모두 연금을 위한 계좌이기 때문에 조금 위험하다고 볼 수 있는 레버리지 인버스 ETF는 투자가 불가능합니다. 아무래도 노후 자금 마련이 목적인 계좌이다 보니까 고위험 단기 투자는 차단한 건데요. 레버리지 인버스 ETF 제외하고도 투자할 수 있는 상품에 제한이 조금씩은 있습니다.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펀드, ETF, 리츠 등과 같이 다양한 실적 배당형 상품에 투자할 수 있고요.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주식 혼합형의 상품은 최대 100%까지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IRP 같은 경우에는 예금, 채권, 펀드, ETF, ELS, 리츠 등까지 좀 더 다양한 상품군에 투자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 혼합형, 즉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이 상품들의 투자 한도는 70%까지로 제한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설명을 듣고 보니까 연금 계좌라도 투자 성향에 따라서 계좌를 이제 선택을 달리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좀 더 공격적인 투자를 원한다면 연금저축으로 하는 거고, 만약에 좀 더 안정적으로 연금 자산을 운용하고 싶다 그러면 IRP가 적합할 듯한데, 근데 그럼 연 1,800만 원을 납입하다가 부득이하게 이렇게 중도 인출할 수도 있지 네. 않습니까? 이게 가능한가요? 연금저축의 경우에는 중도 인출 가능하지만 중도 인출할 때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은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고요. 세액공제 받은 금액이나 운용 수익금은 기타 소득세 16.5%를 내야 합니다. 반면 IRP는 원칙적으로 중도 인출이 불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전액 해지만 가능합니다. 원칙적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가능한 예외 사유도 있겠죠. 법정으로 인정하고 있는 사유들에 한해서는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사실 중도 인출은 사정이 어려우니 중도 인출하는 걸 텐데요. 중도 인출로만 보면은 결국 연금저축이 좀 자유로운 편인 거네요. 이제 중요한 건 그럼 어떤 상품을 투자할까일 텐데, 풍요로운 노후를 위해서 연금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 연금저축과 IRP에서 투자하기 좋은 상품을 추천해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제 연금 투자 하시기 전에 생각하셔야 될 부분은 내 노후를 책임질 곳에 투자하셔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 주변에도 많이 추천드리는 상품으로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연금 투자할 때는 미국 시장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은 세계 경제의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중심 국가인데요. 혁신 기술과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탄생하고 있습니다. 여기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지수를 사시는 건데요. S&P 500이나 나스닥 100 지수가 있겠죠. 미국 대표 지수는 전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S&P 500은 특히나 IT, 금융, 소비재까지 다양한 섹터의 대표 기업들에 투자하고 있고요. 나스닥 100 같은 경우에는 기술주 중심의 기업에 투자하는데 이 두 지수에 투자하시게 되시면 알아서 다양한 산업들이 편입되고 편출되고 하기 때문에 자주 들여다보지 않는 연금 계좌일 경우에는 이런 지수에 투자하는 ETF 사두시면 마음 편하게 지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코덱스 미국 S&P 500이나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같은 ETF는 다른 ETF들보다 비용도 저렴해서 장기 투자해야 되는 연금 계좌에서는 꼭 챙겨보셔야 될 상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오늘 연금저축과 IRP 계좌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아직 끝난 게 아니죠. 사실 연금 투자 시 연금저축 그리고 IRP를 활용하는 가장 큰 이유가 또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세액공제인데요. 두 계좌 모두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한 계좌이니까 세금 혜택이 많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얼만큼 연간 납입하셔서 세제 혜택 받아보시면 좋을지 설명해드렸다면 다음 편부터는 연금 저축과 IRP 계좌가 절세 계좌라고 불리는 이유 한꺼번에 다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자세하고 쉽게 풀어드릴 예정이니 많이 기대해주세요. 저희는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 연금 코덱스하다.